2025년 12월 16일 비자에서 발표한 소식 하나가 금융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냥 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출시, 또 하나의 핀테크 뉴스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뉴스가 아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이건 단순한 서비스 출시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전통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이 만나는 이른바 금융의 대융합 시대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해요. 와, 금융의 대융합이라니 정말 거창한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금이 흐르는 아주 기본적인 결제망 그 레일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더 빠른 송금 수단이 하나 추가된 게 아니고요. 돈이 이동하는 경로와 방식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는 거죠. 오늘 이 변화가 거시경제부터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 측면까지 우리 금융 시스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 거시적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서 이번 비자의 행보가 기존의 스위프트, SWFIFT 같은 레거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총액 결제, 그러니까 RTGS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자본 효율성이에요. 이게 그냥 돈이 빨라진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속도라는 게 단순히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도착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핵심은 그 속도가 만들어내는 기회에 있습니다. 기존 은행 간 국제송금이나 거액 결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T+2, 그러니까 거래일을 포함해서 이틀에서 4일 정도 걸렸잖아요. 아, 맞아요. 해외에서 돈 한 번 받으려면 정말 한참 걸렸죠. 중간에 주말이라도 끼면 그렇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0억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이 돈이 B은행 계좌에 완전히 찍히기까지 며칠간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셈이죠. 아, 그 기간 동안에는 보낸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쓸 수 없는 사실상 유령돈이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돈이 사실상 묶여 있는 거죠. 금융기관들은 이런 정산 지연에 따른 리스크나 혹시 모를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유휴자금, 즉 아이들 캐시로 중앙은행이나 다른 계좌에 묶어둬야만 했어요. 일종의 비상금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이자 수익을 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잠자는 돈이에요.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렇게 풀려난 막대한 유휴 자금이 오히려 시장에 과잉 유동성을 공급해서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니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돈이 짠 하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운영 방식을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풀린 자금은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죠. 아하. 블록체인 기반 결제는 이 모든 과정을 즉시 인스턴트 초래하거든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요. 묶여있던 돈이 풀리면서 시스템 전체의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빨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이 달러 패권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통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오히려 달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번 비자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자산, 그러니까 서클사가 발행하는 USDC 같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USDC가 미국 은행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캐입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던 화폐를 중앙은행 금고로 들여온 격이네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앞으로 형성될 거대한 디지털 자산 세계, 예를 들어 토큰화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고 교환의 매개가 되는 기축통화 역할을 바로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맡게 되는 거예요. 아하, 정말 역설적이네요. 탈중앙화 기술이라고 알려진 블록체인이 오히려 가장 중앙화된 권력인 달러의 힘을 디지털 세상에서 더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마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어가 사실상의 표준 언어가 된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현실 세계의 달러 지배력이 디지털 세계로 그대로 확장, 아니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요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ECNY 같은 것들이 계속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에 민간 기업인 비자와 서클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전 세계에 먼저 확산시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죠. 국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한 방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거대한 판이 바뀌는 만큼 이 새로운 구조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료에서는 단연 비자와 서클을 핵심 플레이어로 꼽고 있어요. 먼저 서클부터 볼까요? 이 회사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테더 같은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게 되나요? 그 점을 알려면 서클이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넘어섰다는 걸 봐야 해요. 테더는 그동안 준비금 증명의 불투명성이라던가 규제 당국과의 마찰 같은 이슈가 계속 제기되어 왔잖아요. 맞아요. 항상 뭔가 불안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네. 하지만 서클은 처음부터 설립 전략 자체가 규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이번 비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서클은 미국 은행권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준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아주 확고하게 굳힌 거죠. 하지만 그 규제 준수라는 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규제에 얽매이다 보면 테더처럼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혁신이 뒤처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본질을 생각해야 해요. 금융에서 신뢰와 규제 준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거든요. 아, 해자.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해자요. 네. 특히 연기금이나 대형은행 같은 아주 보수적인 기관들이 움직이려면 혁신보다는 안정성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클은 이제 보수적인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옵션이 된 거죠. 이건 규제 리스크가 있는 다른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결정적으로 벌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자산으로 삼아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티켓을 거머쥔 셈이네요. 그럼 비자는 어떤가요? 저희에게는 그냥 신용카드 긁을 때 보이는 로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스스로를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 재정의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나요? 비자의 전략은 정말 굉장히 영리해요. 만약 비자가 기존의 카드 결제망, 그 안에만 머물렀다면 언젠가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의해 도태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비자는 그 위협을 기회로 바꾼 거죠. 블록체인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중심으로 직접 뛰어들었어요. 그 결과 전통 은행과 새로운 가상자산 수탁기관,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모두 연결하는 미들웨어 역할을 선점한 겁니다. 미들웨어라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복잡한 블록체인 배관 공사를 직접 할 필요 없이 그냥 비자라는 만능 어댑터 하나만 딱 끼우면 되는 셈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은행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다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익숙한 비자 네트워크에 접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자가 그 뒤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같은 아주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구조예요. 와, 즉, 미래금융의 모든 길이 비자를 통하도록 만들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카드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와 가치의 흐름 위에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 미들웨어라는 다리 위로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단순히 돈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돈은 그저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합된 돈은 스스로 조건을 판단하고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말 그대로 계약이 코딩된 돈이 되는 겁니다. 계약이 코딩된 돈.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무역금융에서 사용되던 신용장, LC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업자가 물건을 배에 싣고 선적 서류가 확인되고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등 수많은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야만 은행이 대금을 지급했죠. 맞아요. 그 과정에 수많은 서류랑 인력이 필요해서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고요. 그렇죠. 하지만 프로그래머블 머니 환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코드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만약 물류 시스템에서 선적이 확인되고 사물 인터넷 센서가 목적지 도착을 확인하면 즉시 A 계좌에서 B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라 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돈에다가 만약 A가 일어나면 B에게 지불해라는 이메일 자동응답 규칙 같은 걸 미리 설정해두는 거네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실수나 아니면 분쟁의 소지도 정말 크게 줄어들겠어요. 정확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코드가 자동으로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중간에서 보증을 서주는 에스크로 같은 서비스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완벽하게 대체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적 특징으로 상호 운용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뜻일까요? 아, 이건 아마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은행의 프라이빗망을 연결한다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나라 같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블록체인 생태계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폐쇄적인 금융망이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를 주고받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렇죠. 비자의 새로운 인프라는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번역기 또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치 한국어를 쓰는 은행과 영어를 쓰는 블록체인 사이에 비자라는 완벽한 동시통역사가 생긴 셈이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어떤 디지털 자산을 은행의 프라이빗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거나 담보로 잡는 일로 가능해진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제각각 표편화되어 있던 금융 데이터와 자산들이 비자라는 하나의 프로토콜 위에서 아주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 뭐랄까 금융 데이터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와, 이 모든 변화의 전제 조건은 결국 규제일 텐데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규제 당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니까요. 자료의 핵심 중 하나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 바로 미국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번 발표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디지털 자산 혹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이것이 합법적인가? 은행이 취급해도 되는가? 고객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명확한 답이 없었죠. 맞아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네. 하지만 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는 미국 은행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요. 이건 미 연준, 페드나 통화감독청, OCC 같은 핵심 규제 당국과의 가이드라인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음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자가 일종의 선발대 역할을 해준 셈이네요. 우리가 총대 메고 당국이랑 얘기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이 길은 안전합니다 하고 다른 은행들에게 알려주는 신호탄처럼요? 네, 그런 셈이죠. 우리가 규제 당국과 협의해보니 이 정도 기준을 맞추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장에 공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건 그동안 관망만 하던 수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이제 움직여도 좋다라는 청신호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그 짙은 안개가 상당 부분 거쳤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은행이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가상자산 수탁, 즉 커스터디 서비스가 은행의 필수 업무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아, 커스터디. 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믿고 자산을 맡길 만한 수탁기관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데나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아주 큰 대형 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드디어 마련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거시경제, 산업구조, 기술, 규제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번 비자의 발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한마디로 내러티브의 전환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이다라는 기존의 인식을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은 차세대 결제 인프라다라는 실질적인 가치의 이야기로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랄까요? 네, 맞아요.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된 첫 사례인 셈이죠. 그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아요. 먼저 결제 속도는 어떻게 바뀌었죠? 며칠씩 걸리던 T+N은 이제 옛말이 됐어요. 실시간 247365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돈의 형태, 핵심 자산은요?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 중심에서 민간이 발행하지만 정부 규제를 따르는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주도권은요? 여전히 은행이 왕인가요? 아니요. 전통 상업은행의 독점적인 구조에서 비자, 서클 같은 테크 융합형 금융 플랫폼들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마지막으로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별, 은행별로 파편화되고 지연되던 구조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통합되고 즉각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와, 정말 금융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비자의 최종 목표는 그럼 이 시스템을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국경 없는 결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는 거죠. 은행과 비자 카드라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통 금융 시스템이 가장 최첨단의 기술과 만났네요. 만약 돈 자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단순한 결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또 어떤 부분들이 코드로 자동화되고 새롭게 재정의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